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증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듯 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도 시작이 좋았다 생각이 드는데 약간 끝이 안 좋죠. 그래서 오전에 좋다가 오후에 밀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네요.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나스닥 올라오고 거기다가 니케이까지 올라오니까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시장 괜찮은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상해랑 항생도 보면 항생은 좀 밀려있죠. 상해 같은 경우는 아직 힘을 많이 못 쓰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미국 연준 FOMC가 끝이 났어요. 근데 FOMC에서 뭐라고 했죠?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테이퍼링 조금 일찍 끝내겠다.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상 조금 할 수 있다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네. 무슨 이야기 할지 정말 궁금했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막 덜덜 떨고 있었는데 예상한 대로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니까 날아가자! 라고 매수세가 몰려드는 듯 하다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잠깐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 미국이 돈 화폐 푸는 것을 줄이겠다. 그럼 달러 가치를 올리겠다는 뜻 아니야?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이제 환율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조금 어려운데 우리 원자재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원자재 사는 것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거 다 달러로 사잖아. 근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큰일 난 거 아니냐? 우리 수출 기업들은 환율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좋긴 좋은데 원자재 어떻게 사올 거냐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그래도 비싸 죽겠는데 그게 달러 가치가 또 올라가면은 1달러에 우리가 1100원 주고 사오던 것을 1200원 주고 사와야 돼.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고 있잖아. 이거 진퇴양난이네. 큰일 났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악재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금리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근데 금리 올리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와 국가부채 어떡하지? 이거 진짜 갈수록 태산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팔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큰손들과 기관 움직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정도면 대한민국에 난다긴다는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30대 청년 중에 한 명이겠죠. 그냥 그 중에서 조금 잘한다라는, 그 중에서 조금 낫다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나가고 하는 건데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제가 말하는 내용을 모를까요? 알면서 그냥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산 관리에 굉장히 철저하고 리스크는 항상 회피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매도세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외국인들은 단타로 시장을 자꾸 이렇게 갖고 놀고 있고 지금 펀드 매니저들과 큰손들은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 있는 기업이야 계속 매수를 하면서 사 모으는 게 맞는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맞다. 결국 이 상승을 우리가 저점 매수의 기회였다. 그리고 막 상승하니까 이제부터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사야 된다. 나중에 사면 늦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와야 되겠다. 일단 한 발 빼고 보자. 나중에 올라갈지언정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한국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한국의 우리 하청업체들 그리고 원자재 수입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잘 버티는지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한 발 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인들의 현금 들고 기다리는 걸 굉장히 지겨워하지만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주식 언제부터 했다고 현금 들고 있는 걸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지금까지 현금 들고 있다가 갑자기 주식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지금까지 안 했을 때 괴로워하지 않았잖아요. 똑같습니다. 갑자기 하고 있으니까 주식을 안 하면은 안절부절 못하게 된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 현금 들고 있는 거 원래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주식 시작하고 나니까 내 건 안 올라가고 남의 거 올라가니까 지금 당장 현금 들고 있는 게 안 될 것 같고 막 남의 거 올라가니까 배가 아프고 지금 사야 될 것 같고 뭔가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조바심이 생기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매매 중독 혹은 주식 중독이라고 해요. 그런 중독 증세가 벗어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다면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 들고 있어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 발 빼놓고 보는 게 맞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가면 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기회가 생기는 게 현금인데 들고 있으면 올라가야지만 되는 거고 안 올라가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아니면 도 형식의 투자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현금 들고 있는 게 역시나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건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언급해 드렸죠. 제대로 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세다고, 제일 강하다고, 제일 사람들이 핫하다고 느끼는 종목들이 이런 세 가지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터무니없이 엉망진창인 시장이라는 거죠. 휴센텍, 코이즈, JLK 전부 다 좋은 기업까지는 아닌 기업들이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품절주라고 할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힘입어가지고 조금 빠지다가 반등이 나오는 정도지, 이런 기업들 적자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고,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 올라오는 거 말고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는 기업들 역시나 박살바이오, 박살바이오로 유명한 박살바이오가 지금 급락하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고, 신규 상장을 하는 KTB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지금은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시세를 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시장의 돈이 조금 과감한 투자로 몰려가기 시작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주, 잡주 이런 것들에 눈을 좀 돌리면서 약간 눈요깃거리를 자꾸 찾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데 우리가 현혹되고 같이 휩쓸리면 안 된다는 전략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코이즈는 생각보다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은 거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상 급등세는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예측이 안 돼요. 저도 3,000원까지 정도 예상을 했는데 벌써 4,3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개인이 판단하고 약간 만족할 수 있냐 없냐의 수준으로 가야 돼요. 내가 만족한다면 매도가 맞는 거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끌고 가는 게 맞는데, 저는 그냥 만족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런 거는 계속 올라가지는 않아요. 결국 마지막 차, 마지막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언젠지를 모르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 아니겠지, 내일 한 번 더 있을 거야 생각했는데 내일 떨어지면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내가 결론 내리는 거죠. 얘가 마지막이다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 맺고 끊으면 내가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이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도하시는 게 맞겠고요. 휴센텍도 오늘 급등하고 올라옵니다. 방산 관련주기도 하죠. 방산 관련주인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올 만한 기업이었나요? 라고 한다면은 딱히 그렇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휴센텍도 지금 원자력 발전 테마기도 하고 전기차, 뭐 방산 테마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인데, 오늘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자회사 뭐 이솔루션 마이닝 사업에 진출 대기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딱히 올라올 이유가 없는 것 같죠. 그 말은 기술적 반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도가 맞는 것 같고요. JLK도 오늘 급등하고 올라오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평소에 거래량이 많았던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업도 1,500만 주가 주식이 발행이 되어 있고, 지분이 한 40% 정도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 뭐 의료 인공지능이라든가 의료 데이터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격 의료 플랫폼 이런 거 만드는데 적자가 나고 있고 매출이 영 좋지 못하죠. 그 말은 이 회사도 역시 그냥 재료로 이제 AI 폐질환 솔루션의 일본에 긴급 승인받았다 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올라왔는데, 승인받았다, 뭐 임상이 뭐 괜찮다, 허가가 났다, 그런 것 때문에 급등했다가 물려 계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 좀 해줘야 돼요. 이런 거 사지 마라, 내 꼴 봐봐봐, 난 그런 거 샀다가 물렸다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은요, 다시는 이런 거에 속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올라오다가 빠져요, 대부분. 왜? 허가가 났을 뿐이지 파는 게 아니잖아요. 임상 승인 났다는 게 임상을 해라는 거지, 시험 한번 해봐라는 거지, 그게 보증수표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좀 잘못 알고 너무 과한 기대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상승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으나, 상승 나올 때 저는 이것도 9,000원 이상이면은 매도하기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다, 그렇게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 외에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뭐 픽셀 플러스 이런 거 상한가 들어가 있고, 셀루메드 이런 것도 상한가에 막 들어가려고 하고 폼 잡고 있고, 로보티즈도 그러고 있는데, 저는 세 기업 모두 그렇게까지 매력적이다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로보테마가 단순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한 1, 2주 정도는 더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치다가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요. 로봇 관련주는 단기적인 성향으로 차트를 좀 볼 줄 아는 분들이 매수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건들지 않는 게, 그 들고 계시는 분들 매도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안전제일주의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좋은 시장 같았으면 모두가 사서 수익 보고 잘 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좋다는 말 듣고 샀다가 지금 별로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시장이면 실력이 없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어야만 해요. 근데 실력이 있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요, 결국
좋은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단타꾼들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단타꾼들이 있고 단타꾼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처럼 뭐 우리가 단타꾼이 아닌데 굳이 들어가가지고 고생하고 다치고 막 같이 구르면서 뭐 흙탕물 묻혀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고상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지키면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데 돈을 지키지 못하면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